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당연히 첫 번째는 시황이겠죠.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시황 이야기는 조금 다른 여태까지 좀 드리지 않았던 이야기로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제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많이 이야기해 들었던 부분 중에 외국인들이 시장의 어떠한 방향성을 좀 끌고 갈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아주 작은 종목에도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서 사고 하는데 이건 뭐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구별하는 방법, 특히 단타만 혹은 단타만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이 오히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그것으로 이제 봤을 때 오늘의 시황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됐을 건데요. 아마 오늘의 갑작스럽게 3시경부터 바이오주들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간략하게나마라도 이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방식도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차트를 떠나서 기본적 분석에서 본다면 다양한 부분이 좀 보이긴 하지만, 예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중에서 얘기 안 드렸던 부분을 시간이 된다면 좀 할애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의 어떤 좀 목소리가 많이 좀 힘이 빠져 있었던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옥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은 일들이 좀 했었고요. 근데 역시 이 시장 끝나고 저녁에 하다 보니까 매번 이제 좀 피곤했었는데요. 아마 이번 주 정도 끝나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사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체력적으로는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시황 먼저 말씀드려보면, 제가 오전 시황에서 이러한 오늘 좀 글을 좀 썼는데요. 아마 저희 회원분들은 다 이렇게 보셨을 건데요. 내용을 일단 간략하게만 한번 얘기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어제가 아주 좀 특이한 날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날이었는데요.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느낌은 좀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우려되는 부분을 이라든지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 초입에 있는 어떤 특징들이 좀 보인다라는 것이 좀 기분은 좀 좋아 보인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시장이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시세 초입,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시세 초입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파동을 만든다 했을 때 보통 이러한 초기 모습에서 나오는 특징들이 좀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것들이 보통 특징들이 뭐냐면 메이저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
이지만 전문 투자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10억 이상을 예치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는 일부러 뭐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등록을 하면 자격을 부여하는데요. 그들이 보통 시장의 초입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시장의 초입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라고 할까요? 잠시만요. 네, 그렇게 시장의 초입을 움직이는데 보통 그런 초기 때 모습이 짧아요. 요 구간이 상당히 짧은 모습이 좀 나옵니다. 보통. 왜냐하면 이 바닥권부터 혹은 이 초입 때 들어갔던 흔히 말하는 이런 단어는 제가 무척 싫어하지만 전문 투자자들, 개인 전문 투자자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들었다가 일찍 이익 실현하고 나올 때 보통 개인들이 달려듭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이제 쭉 다 이제 물량을 받아내는데 요런 거죠. 요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쭉 올라갔을 때 여기서 초입에서 들어갔던 전문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이 구간에서 하면 이때부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약간의 추세를 만들고 아주 약간의 추세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하락을 하거든요. 보통 요 물량을 쭉 하락할 때 다시 외인과 기관들이 들어와서 다시 쭉 올리는 이러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최근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의 초입은 아닌가? 흔히 말하는 어떤 큰 시세가 나오기 초입 때 나오는 어떤 변동성 구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였었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갔다가 빠지는데 빠질 때가 왜 빠지느냐를 생각해 보면 보통 그 자금의 한계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금의 한계. 자금의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자금의 한계들이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도 많고요. 왜냐면 보통 신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변동성에서 못 버티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세 가라앉고 오히려 장기 투자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풍부한 자금으로 시장을 이제 다시 이끌어가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성 구간이라는 건 누구나 지금은 아마 이제는 인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변동성 구간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서 자금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그것이 그 공급의 한계가 오면 이제 그 하나의 파동은 사라지고 다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공급의 한계라는 것이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으로 빌리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증권사마다의 신용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본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신용 그러니까 130%였나요? 아마 250은 아니었고 130이었나? 그러니까 그 증권사 자본의 그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큼만 신용을 이제 한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증권사마다 거의 다 찼어요. 그럼 신용으로 더 이상 자금을 못 넣을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일부 들어가 있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물량을 이익 실현하고 또 끌고 와서 또 지금 남북경협주나 이런 쪽에 또 넣기도 힘들 것으로 좀 보이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하이에나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는 전문 투자자 혹은 물량을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급의 논리를 잘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또 공매도까지 쌓아버리고, 그러니까 사면초가 같은 모습이에요. 쭉 시세가 왔고 이 시세를 이끌었던 것들은 사람들은 전문 투자자들이 많았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위에서 샀거든요, 보통. 근데 이 전문 투자자들은 공매도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역시도 공매도를 쌓아놓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세를 올렸고 여기까지 수익이 났고
그리고 이제 이익 실현하면서 공매도까지 칠 수 있고 또 수익이 나고, 외국인 역시도 공매도를 치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이 공매도 친 데서 떨어질 때 수익을 내고 다시 바닥에서 또 수익을 내서 올리고, 이 딱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것의 일부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좀 터진 것이 아닌가. 3시 넘어서부터 뭐 HLB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그러한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일단은 오늘 그 오전 시황 밑에 거부터 좀 보면, 현대건설 월간 차트에 보면 아마 뭐 1차 파동이 이 언저리에서 지지 혹은 테스트 혹은 조정 이후에 갈 때 진짜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러한 좀 추측을 해보고, 그렇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모습. 주간 차트에서는 여기서 한번 어떠한 조정과 무언가가 필요한, 수급이 좀 전환되는 이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시장은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그 예민한 구조를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남북 경업주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IT라든지 바이오들은 아직은 좀 약해요. 특히 IT 쪽에서 오늘은 소재 관련한 애들이 좀 좋긴 하였지만, 일단은 남북 경협 관련한 게 지금 시장의 1등 주도주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강한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신중한 이러한 좀 모습이에요. 근데 그 신중한 이유가 포지션에 의한 신중함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 포지션이 공매도 쌓아놓고 밑에서 매수 대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현재 남북 경협에서도 나올 수 있었고, 충분히 나왔고, 저번 주에는.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좀 이상할 겁니다. 외국인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 정도 자금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라고 하면 이 1,000억을 한 3개월에 나눠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혹은 적어도 6개월 정도까지도 나눠서도 하고요. 그러면 장기 투자가 더 맞는데,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외국인의 단타 매매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단타 매매.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기사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것을 제가 조금 기사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조선비즈 오늘자에 나온 것이고, 코스닥 시장에 뜬 메릴린치 경계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내용이 보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다른 코스닥 그러니까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이슈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메릴린치가 자주 어떤 매수 창구, 매도 창구에서 자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금융 창구 리스트를 보면 상위권에 항상 메릴린치가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엄청 많이. 근데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시가총액 200억짜리에 불과한 소형주의 메릴린치 이름이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인데, 이런 메릴린치의 외국인 매수의 어떤 수급의 모습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주가가 급등한다든지, 오히려 이러한 수급을 보고 호재가 아니냐라는 어떤 해석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뭐라고 할까요? 물량이 들어오면 팔아버리는 이런 패턴이 계속 좀 반복됐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한 두어 달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외국인들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의 내용에도 한 두어 달 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애널리스트 출신의 증권 전문가가 홍콩 증시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보니 메릴 린치가 대형 펀드 몇 군데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퀀트 매매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퀀트 매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퀀트라고 하면 뭐냐면 컴퓨터에다가 어떠한 설정을 해놓고 자동으로 이제 매수 매도가 되게끔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거죠. 뭐 5일 이평선이 돌아갈 때 뭐 매매를 해라. 혹은 뭐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뭐 매매를 해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아주 복잡하게 세팅해서 자동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끔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퀀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동성이 풍부해야 돼요. 그 말은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인데, 최근에 한국에서 남북경협 관련해가지고 혹은 바로 이전에 바이오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개인 투자자들인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보면은 거래소의 기간을 보면 거래소 코스닥 똑같죠. 보면은 코스닥으로 보면 한 3월경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쭉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에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는 이런 시장에서 퀀트 매매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래서 한국을 찍었고,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단타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타. 근데 심지어 이게 얼마 정도 회전이 빠르냐면,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심지어 오늘 사서 오후에 파는, 그냥 아주 심한 개인 단타 매매가 아주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인들은 EPS를 보고 어떤 스토리도 보고 실제 그 회사의 재무제표도 보고 산업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좋은 회사를 골라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분할로 이렇게 사는 것인데, 메릴 린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사는 이유가, 여기에는 미국의 대형 연기금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보수적인 어떠한 매매를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보면, 뭐 미국의 연기금들이 들어올 때가 가장 안전하게 좀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유럽계 쪽이 흔히 말하는 단타를 좀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일부 메릴 린치가 최근에 단타를 좀 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사에는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심해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요거에 대한 어떤 좀 설명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메릴 린치나 적어볼게요. 메릴 린치나 CS증권사로 매수 매도하는 물량이 외국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신문 조선비지에서는 메릴 린치에서 일부 대형 큰 펀드 몇 개가 얘네들한테 의뢰를 해서 메릴 린치 창구에서 매수 매도를 한다 라고까지만 나왔는데요. 사실 이들 플러스 하나의 무리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뭐냐면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그 외국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일반 개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공매도를 못한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쵸?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심지어 증권 현업에 있는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아마 증권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은 자격증 시험 볼 때 뭐 증권사, 펀드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 뭐 이런 거 볼 때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건데 아마 까먹고 있었을지 모르는데요. 그 투자자를 구별합니다.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구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반 개인의 가입 대상이 아니고 전문가, 흔히 전문 투자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이 자금의 규모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인이 전문 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면 주식 혹은 금융자산이 10억 이상부터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부여를 해주거든요. 부여를 해주는데 당연히 저희는 하지 않았겠죠. 일단 근데 일단 이렇게 전문 투자자와 증권사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공매도, 주식 매수 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데 매매 창구는 외국계로 잡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의 증권사 매매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주문을 넣는 거죠. 넣으면 홍콩의 외국계 서버를 통해서 다시 한국의 거래소로 주문이 전달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외국 증권을 트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사실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을 낸다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증거금 때문에 그래요. 증거금. 그러니까 뭐냐면, 증거금률이 10%예요. 10%.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해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으면 100억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 서비스가 전문 투자자에게는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과거에도 인기가 있었고. 근데 역시나 흔히 개인 투자자들, 흔히 개미라고 말하는 투자자들은 사실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어차피 부자들은 언제나 돈을 벌어왔던 거였고, 그들의 방식은 너무나 다양했고 계속 진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금들, 이 공매도율, 그 증거금률이 10%가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10억 넣으면 100억 공매도 때리면 일반 소형주는 상한가, 하한가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200억짜리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바로 상한가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들어왔다. 보통 아주 제가 조금 싫어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가끔 이런 유튜브 사이트나 이런 데서 보면 아주 젊은 20대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는 증권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아주 우량하게 멋지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흔히 말하는 잡주 혹은 테마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순은 이렇게 돼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차트를 먼저 보고, 차트가 괜찮으면 수급을 보고, 수급이 괜찮으면 실적 혹은 회사의 내용을 보는데요. 이건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회사의 내용과 실적을 보고, 그런데 수급이 들어와서 누군가 사네? 그랬더니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자연적인 수순인데, 보통 흔히 지금 최근에 인터넷에서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차트 보고 수급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내용을 과장해서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이 회사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답니다. 근데 실적은 마이너스예요. 다. 이렇게. HLB처럼. 오늘의 HLB처럼.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라고 할까요? 아주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사실 20대 전문가들이 한계가 있죠. 사실 그렇죠. 이제 대학 졸업,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보통 남자들 25, 7, 8 이때부터 취직을 하는데 그때 갓 취직해서 뭐 어떻게 전문가가 됩니까? 한 10년 정도는 해봐야 그때 보통 회사에서도 과장 정도 달아줄까 말까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이제 진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인 거지. 너무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테마주들을 넥타이에 매고 머리 뭘 잔뜩 발라서 쫙 붙이고 마치 너무 이렇게 제비처럼 이렇게 멀끔하게 얼굴 화장까지 하고 나와서 이렇게 나 전문가요 하면서 이렇게 테마주들을 과하게 이렇게 치장하는 모습이 너무 사실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갑자기 말이 좀 샜는데요. 일단 조심하자라는 이야기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수급을 분석할 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다 진짜 외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바로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고 공매도 치면 혹은 매수를 하면 외국인으로 수급이 잡혀요. 근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음 먹으면 금방 흔들려 버리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근데 여기서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 보통 전문가 투자자들은 주식 자금이 큽니다. 그래서 연말 대주주 양도세 적용 대상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주주 양도세 적용 대상도 되지 않아요.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도 많이 하고 일부 시세를 조작하려고 하는 어떤 작은 회사들도 이런 쪽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잘 얘기하지 않았고 했는데 오늘의 어떠한 모습들이 딱 이러한 모습을 닮았다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좀 너무 좀 무섭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언제나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항상 너무 이렇게 소심하게 주식하는 것에 대한 충고도 많이 듣고 뭐 하는데 주식이 그만큼 어렵고 무섭습니다. 누구 하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똑바로 된 정보를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올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죠. 잠시만요. 그렇다면 대응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거예요. 이러한 외국인을 가장한 혹은 외국인의 단타, 메릴 린치 같은 단타쟁이들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메릴 린치 혹은 전문 투자자 한국인들 혹은 이런 유사 투자 자문사들이 유튜브 시장에서 잡주들을 이제 추천하고 포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실적밖에 없어요. 여전히 실적. 왜냐면 메릴 린치 얘네들이 공매도 때리는 것들은 보통 공매도를 처음에 교육할 때 외국에서는 세팅된 값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보통 2주 정도에 한 50에서 혹은 100% 가까이 상승한 종목들의 소형주의 실적 안 좋은 것들,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종목들은 공매도 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보통 외국에서는 신입 직원들, 이렇게 트레이더들에게 교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아예 공매도 하는 구간들,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상승 초입에 상승 타이밍을 교육하는 것처럼 거꾸로 공매도 타이밍을 교육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이제 생각 안 하고 매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손해일 때가 많죠. 근데 아무튼 이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실적 하나예요. EPS가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EPS가 한 20% 이상, 25% 이상 증가하고 ROE 역시도 꾸준히 증가하고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들은 거기에다가 또 우량주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산업 트렌드에도 맞고 산업 내용도 좋고 플러스 새로운 신성장이라는 무언가도 생기면서 근데 또 과거의 사업도 괜찮았고 그런 회사들은 공매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수급 역시도 안전하게 흘러가고 있는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 물량이 극히 적어요. 한다 하더라도 무서워서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 위험할수록 최근에 보면 위험할수록 비중을 많이 실어요. 최근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북경협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다 비중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험할수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이 혹은 탄력이 좋은 혹은 뭐 급등 급락을 하는 이런 종목일수록 한 번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보자라는 생각 때문인지 위험할수록 비중을 많이 넣는데요. 이거 반대로 해야죠. 위험할수록 비중을 줄여야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남북경협 혹은 테마주들은 비중을 10% 정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북미회담 이후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거든요. 그리고 안전할수록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종목 한다라고 하면 재미없다고 잘 안 살려고 해요. 그쵸? 이거 반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얼마나 큰 무언가를 원하는지는 몰라도 일단 은행 이자보다 나는 조금이라도 더 벌면 일단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비율로 따지면 상위에 5% 정도 안에 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5% 안에 들 거예요. 은행 금리보다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은 5%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정말 잘 되면 그때 비중을 좀 늘려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목표로 달려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또 너무 잔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왜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그것들이 일부 외국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속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무덤덤하게 그런 거 뭐 외국인들의 매수 창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보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실적 보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8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가장 실적이 좋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큰 의미로 말하면 전기전자 쪽이죠. 이 중에서도 뭐 2차전지, MLCC, 뭐 반도체 쪽, 뭐 요쪽 거기다가 미디어 쪽 오늘 미디어가 폭발했죠. 그 다음에 뭐 중국 소외주였던 자기 사업을 하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자기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서 하청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만든 걸 고객에게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헬스케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헬스케어라고 그러니까 일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바이오 쪽도 바이오 쪽보다는 헬스케어 쪽의 일부 종목들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요것을 어느 쪽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예를
좀 애매하긴 해도 한번 적어보면, 좀 적기가 좀 애매하지만 신약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신약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거예요. 임상 3상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10년간의 신약 판매량을 추산하거든요. 그거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임상 3상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그 아주 희박한 어떤 통계를 가지고 매수를 했었던 거죠, 여태까지. 그래서 이쪽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쪽의 일부 종목, 그 전문 의약품 쪽, 뭐 보톡스나 뭐 헬스케어, 건강식품, 의료기기 요쪽이 오히려 일부 종목은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대표되는 것이 이거죠. HLB, LB와 메디톡스 혹은 셀트리온, 이런 것들은 아직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얘네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보면 많이 빠졌죠, 애들.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차트로 보면 HLB 같은 경우에 오늘 고점 대비해 가지고 오늘 보면 한 23% 정도 이상 하락한 거예요. 얼마나 이 변동성이 큽니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복구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을 볼까요? 연간으로 봤을 때인데요.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8년도 적자, 2019년도에도 적자. 근데 2020년에는 뭔가 큰일이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걸 믿을 수 있나요? 10년 그죠?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예측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이것까지는 믿을 게 없고, 보면은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영업 적자를 보는 회사인데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 이게 설령 앞으로 더 오른다 하더라도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걸 예전에 한참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HLB랑 메디톡스, HLB와 메디톡스 당시 차트 모양이 똑같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딱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직전. 그때 이 둘 중에서 뭘 선택하고 싶냐, 아니면 부모님에게 종목을 추천한다면 뭘 추천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는 메디톡스를 추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HLB도 차트로서는 아주 강하지만 실적도 좋은 메디톡스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아무튼 신약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HLB가 오늘 이렇게 큰 하락을 보여줌으로써 이거 역시도 단타 매매 혹은 공매도 물량에 폭발하는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하지만, 일단은 신약 쪽은 일단은 오늘로써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ROE를 이제 보자라고 했죠. 지금 시간이 5시 10분이네요. 현재까지는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 ROE가 상승하는 거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여름 6월달이 이제 곧 오죠. 6월달이 넘어가서부터는 ROE를 2019년도까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요 두 개만 봤을 때 ROE가 늘면 오케이였지만, 이제는 요 세 개까지, 이제 6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6월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2019년도의 ROE까지 같이 이렇게 상승되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나씩 많아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몇 개를 보면 이런 거죠. 연간으로 봤을 때 ROE가 이렇게 2018년도에는 바닥이었지만 2019년도에 좋아지는 종목들이 이제부터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런 것이 이제 넷마블이 될 수도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JYP나 이런 것들은 쭉 보면
ROE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증가해요. 이런 회사들을 이제부터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이 2017년을 쭉 넘어왔고 현재 2018년도 중간 정도 왔고요. 이게 1년 단위라고 하면 2019년도. 근데 요 정도까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앞으로는 6개월 정도 선행한 ROE까지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한 2019년도 요 후반까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2020년도에 예측치 ROE까지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6개월 정도를 미리 ROE를 봐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 ROE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을 조금 적어보면 뭐 이렇게 미디어 쪽, 그리고 일부 게임주,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 리노공업은 제가 얘는 한 뭐 10여 년을 ROE 한 20 이상을 계속 유지했던 거의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꼭 보셔야 될 종목인 거고, 그 다음에 IT 소재에 관련한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차 전지라든지 폴더블폰,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좀 요 정도 구성으로 최근에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보고 있고요. 이것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가 들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올라서야 된다. 그 마디 지수라고 하는 코스피 2500과 코스닥 900포인트를 돌파해야 돼요. 이거 돌파하지 전까지는 상당히 변동성이 계속 예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돌파하고 나서 하셔도 된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좋게 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글로벌로 좀 보면 유로존의 어떤 매크로 저점에서 어떤 반등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그리고 시장 밸류가 어떤 바닥을 통과하는 이런 부분도 좀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경협주가 시동을 건다면, 진짜 남북경협주가 이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서 남북경협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지역에 그냥 나라를 새로 건설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설, 뭐 시멘트, 비료, 분유, 철강, 철도, 건자재, 나무도 심고, 전력공사, 개성공단, 주택, 조경, 금융, 여행, 그러니까 경협 대상 아닌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급한 거야 뭐 전기, 철도, 도로 건설 뭐 이런 거겠지만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상한가가 60개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흔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경업이 된다면 한국 산업 전체가 와 연관돼 있고, 이것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바닥에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와 마주치는 이런 구간과 좀 맞거든요. 그러면 한국 경제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경업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경협에 대한 어떠한 대장주들이 정해지겠죠.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은 경협주는 테마주라는 것이고 비중은 10% 이하여야 한다는 것. 이 10% 비중은 계속 맞춰야 된다는 것. 근데 이것을 계속이 아니고 저는 북미회담이 이후에 그때부터 진행을 해도 트럼프가 그 재선을 하게 되는 2020년까지는 앞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거든요. 진짜 주도주라면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상승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남북경협에 비중을 많이 투자한다거나 이런 무리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다시 리밸런싱 되면 남북 경협, 뭐 IT 소재, 뭐 2차 전지, 여기는 지금 뭐 MLCC 이런 거 저희가 현재 매매하고 있는 건 좀 빼놓긴 했죠. 뭐 몇 개 종목들이 있죠. 거기과 저는 셀트리온이라든지 메디톡스라든지 이렇게 확실한 것들, 그리고 미디어 쪽 스튜디오 드래곤이 저는 대장이라고 보는데요. SM, JYP, 스트레드,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것들, 넷마블, 펄어비스 요 정도까지도. 그리고 한번 좀 제발 눌려라 하는 게 리노공업이거든요. 눌리면 이거는 그냥 사고 그냥 계속 묻어두는 종목, 한국에서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리노공업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뭐 1년, 2년 그 이상도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저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월간 차트예요. 2003년부터 계속 이렇게 되죠. 얘네들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브리핑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도 사실 저는 좋은 자리 정도가 아닌가. 한두 달 투자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계속 펀드 투자하는 것처럼 한다면 리노공업 정도밖에 없다, 한국에는.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이 정도가 현재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 현재 오늘까지의 시황에 대한 어떤 의견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도 말씀드렸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 실적을 보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2019년도 거까지도 봐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